이어서 환경부 물리용기획과의 이정용 과장님께서 기후변화와 가뭄 대응 정부 정책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. 예,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. 환경부 물리용기획과장 이정용입니다. 앞서 그 광주시 정책보좌관님께서 지금 광주 전남 지역에 특히 이제 광주 지역의 가뭄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 그리고 정책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저도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그 국내적인 가뭄 상황 그리고 중점적으로는 그 현재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현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 작년에 전 세계적인 현황을 보면 이 세 가지 이 키워드, 그러니까 폭염 그리고 가뭄, 홍수 이게 동시에 그리고 좀 자주 발생하고 있다라는 게 좀 특이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특히 이제 미국 서부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까지 가뭄이 되다가 또 올해 초에는 홍수가 발생을 했고요.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보면 사막지대 같은데 이렇게 되게 폭우가 쏟아져서 이렇게 확탕물 같은 게 이렇게 떠내려가는 그런 장면을 좀 본 기억이 납니다. 그리고 뭐 그 유럽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였고요. 특히 이제 작년에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서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폭우가 발생을 해서 도시가 침수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. 뭐 호주, 중국, 아프리카도 지속적으로 가뭄 피해가 이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 상황은 뭐 우리나라라고 이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동안의 가뭄 그 상황을 좀 보면 저희가 이제 73년 기상 관측한 이후에 통상 한 5년에서 7년 주기로 가뭄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 2012년 이후에 보면 되게 좀 잦아지는 좀 특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밑에 세 가지 사진이 좀 가장 대표적인 가뭄 사례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. 2008년에 태백권, 그다음에 2015년에 특히 이제 보령댐 가뭄이 심각했었습니다. 그때 그래서 도수로도 설치하고 가동도 들어갔었고 또 2017년에는 또 이제 낙동강유역의 운문댐 쪽 여기도 가뭄이 좀 심각해서 대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. 이거 보시면 좀 빨라지고 있다. 이런 가뭄 현상들이. 그리고 앞서 그 현황에서도 좀 나왔지만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은 기상 관측 이래 그 가뭄 일수가 한 280일 정도. 그래서 한 최장 가뭄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문제가 강수량이 평년에 한 65% 정도. 그래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이런 뭐 수준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 가뭄이 영섬 쪽에는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낙동강 쪽에도 조금 가뭄 단계가 좀 격상되는 이런 확산되는 약간 추세를 좀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이 자료는 이제 기상 관측한 강수량 부족한 부분을 분석한 건데 이 아래 표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과거 이제 동일 기간 대비해서 얼마나 이제 강수량들이 뭐 과했든지 부족했든지를 좀 나타내는 표입니다. 분석한 자료인데 이 밑에를 보시면 이게 이제 밑으로 깊이 들어가고 넓어질수록 가뭄의 심도나 피해가 이제 극심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척도가 되거든요. 이 표를 보시면 동그라미를 두 개를 쳐놨습니다만은 현재 2022년 이후에 가뭄이 이 1994년하고 95년 요때 있었던 수준으로 상당히 좀 심한 수준의 가뭄을 나타내고 있다.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작년 중암댐 같은 경우에 남부 지역에서는 가장 큰 그 수원이기도 하죠. 그래서 7월 달에 가뭄 주의 단계가 발령이 되고 그 뒤에 이제 하천 유지 용수를 줄인다라든지 다양한 좀 대책들 좀 하고 있습니다. 그 크게 가뭄 전망을 보면 저희가 이제 요거는 이 전망치를 한 건데요. 한 앞으로 그 200년 빈도 수준의 가뭄이 온다라고 했을 때
영섬 지역의 주요 댐들이 언제 저수위에 도달할 거냐를 좀 시뮬레이션 해본 자료입니다. 그래서 그 섬진강 댐을 제외하고는 그 저수위에 도달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. 통상 6월 달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홍수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때까지가 이제 저수위가 도달하냐 안 하냐, 이게 이제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. 그래서 섬진강을 빼고는 나머지 강은 저수위에 도달하지 않는다. 대신에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좀 대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크게 정부의 대책은 이 세 가지 큰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먼저 이제 수요 관리, 물을 좀 적게 쓸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. 두 번째는 공급을 좀 체계적으로 연계해서, 아까 뭐 그리드라는 개념도 나왔습니다만은 댐끼리 연계해서 이렇게 좀 많은 데서 좀 적은 데로 흘려보내주고, 또 농업용 저수지가 여유가 있으면 그 물을 가져가기도 하고, 이 지금 뭐 광주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산강 하천수를 취수해서 정수해서 공급하는 그런 방안. 그리고 특히 이제 도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적으로 물 관리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대책,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먼저 수요 절감 대책인데요. 이거는 그 지금 전남 12개 지자체랑 수공하고 협약을 해서 자율 절수 수요 조정 제도라는 겁니다.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과거 동일한 기간 대비해서 물을 좀 줄이자는 거고요. 이 목표를 좀 설정을 합니다. 물 사용량을 뭐 20% 줄이자. 그래서 그 목표에 도달을 하면 그 이제 얼마나 도달했느냐에 따라서 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전남도의 12개 지자체가 얼마나 줄였는지를 한번 봤는데 2월 달 기준으로 작년 뭐 같은 기간 대비해서 한 7%, 8%, 약간 7% 좀 넘습니다. 8% 가까이 줄인 걸로 돼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이걸 매달 정산을 합니다. 1월 달에 얼마 목표 대비해서 얼마나 줄이고 하면 이게 이제 인센티브가 나가고요. 또 만약에 그걸 지키지 못하면 이제 페널티를 묻니다. 위약금을 무는 제도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, 12개 지자체 그 2월 실적을 보니까 수공에서 그 인센티브로 나간 금액이 한 4,500만 원 정도. 그래서 목포하고 하순이 한 1,400만 원 정도, 이 정도 이제 인센티브 금액으로 나간 걸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런 그 수요를 줄이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, 두 번째는 그 여수 산단 쪽에 이제 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앞서 이제 언급도 나왔지만 수어댐, 그 다음에 이제 주암 조절지 댐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산단의 공업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기업들의 좀 뭐 협조도 필요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던 부분은 이 통상 이제 그 이 산단의 기업들이 그 정비를 합니다. 이게 뭐 전체를 다 셧다운하는 건 아니고요. 공정별로 해서 조금씩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원래 통상 하반기에 그 정비를 하거든요. 근데 그거를 상반기로 좀 당겨서 물이 부족한 기간에는 이 좀 공정을 조금 가동을 줄이고 물 사용량을 좀 줄이는 거죠. 그리고 하반기에 물이 좀 많을 때 정비를 해라. 이렇게 이제 했고, 지금 저희가 이제 6월까지 해서 한 322만 톤 정도 절감하는 걸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주요 업체별로 해서 물 줄이는 양들이 저희가 이제 제시가 돼 있고요.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공급 관리는 앞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원래 보성강 댐이 그 발전을 전용으로 하는 댐입니다.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 주암댐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보성강 댐의 물을 좀 주암댐에 흘려주는 방안, 이거를 저희가 이제 뭐 작년부터 협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. 뒤 협약 체결은 좀 늦게 했고요. 얼마 전에 하긴 했지만 협약을 맺어서 조금 더 이제 발전을 덜하는 대신에 주암댐으로 물을 흘려보내주고, 대신에 이제 그 발전 손실이 생기지 않습니까? 이 부분은 이제 소형강이라든지 좀 여력이 있는 소형강이나 충주댐에서 발전을 하는 이런 좀 상생의 어떤
좀 대책을 마련한 상황이고요. 그다음에 장흥댐, 주암댐에서 이제 목포시에 공급하는 그 용수 중의 일부를 장흥댐에서 대체 공급하는 그렇게 해서 3월 기준으로 보면 한 7천 톤 정도 대체해서 공급하고 있고요. 가압장 공사를 하게 되면 6월부터는 한 16,000톤 정도로 이렇게 양이 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. 뭐 여기에 쓰여져 있지는 않은데요. 영산강 같은 경우에도 동복댐이 사실은 이제 물 부족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영산강에 이제 덕흥보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덕흥보에 있는 지점에서 취수를 해서 용현정수장, 광주에 있는 용현정수장을 보내서 이제 정수를 해서 공급하는, 지금 한 3만 톤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 하천수를 취수해서 정수해서 광주시에 이제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. 4월 달쯤에 이 가압 펌프라든지 이런 설비 보완을 좀 마치면 아마 5월부터는 한 5만 톤 정도로 더 좀 늘어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언론에서도 좀 났습니다만은 이게 하천수를 취수하니까 수질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, 이런 얘기도 있지만 뭐 광주시에서도 그렇고 매일 뭐 점검도 하고 있고 저희도 가서 확인해 보면 수질에는 문제 없이 이 안심하고 먹으실 수 있도록 광주시랑 뭐 환경부가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농업용 저수지에 있어서도 용수를 좀 비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,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섬진강댐은 그 전체 물 중에 85%는 그 전북 동진강 그쪽으로 보냅니다. 85%를. 나머지 15%를 생공용수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농업용수 좀 일부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생공용수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앞서 얘기된 대로 농어촌 공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협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. 그 도서 지역은 저도 이제 완도군을 가봤습니다만은, 완도군 보길도 이 섬을 가봤지만 그 섬 지역은 사실 이제 저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. 저수지를 가지고 물을 정수해서 먹고 있는 상황인데 물갈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지가 않습니다. 다만 보길도 같은 경우에는 그 지하수가 좀 있는데요. 이 지하수를 이 모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좀 잘 흘러가지 않게 벽 같은 걸 쳐서, 여기 모식도가 나와 있는데 벽을 쳐서 지하수를 가둬서 이 지하수를 이 생공용수로 쓰는 저수지가 있습니다. 거기로 보내서 좀 이제 도움을 좀 받는 거죠. 어떻게 보면.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 지하수 저류지도 원래는 올해 3월에 그러니까 완공을 하는 거였는데 가뭄 좀 상황이 심각해져서 작년 12월부터 저희가 시험적으로 통수를 하고 있고, 현재 매일 한 500에서 600톤 정도가 여기 이제 완도군 보길도에 있는 부항제라는 저수지로 가서 조금 그래도 이제 좀 이 저수율이 좀 낮아지는 속도를 좀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, 해수 담수화 선박도 좀 유용하게 쓰였습니다. 저희가 이게 국비를 한 220억 정도 그 투자를 했고 민간까지 하면 거의 한 300억 정도 되는데요. 300톤 정도. 이거는 좀 그 이동형입니다.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보면 여수 쪽도 왔다 갔다 했었고 뭐 완도 쪽 이렇게 주요 섬 지역에 이 물문 그 가뭄 피해를 좀 줄여줄 수 있는데 기여를 좀 하고 있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이제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가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비상 상황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환경부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. 그거는 그때 저희가 언론에도 뭐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저수위 아래,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취수할 수 있는 댐 수위 아래에 저 용량들이 있습니다. 물 양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쓰는 부분,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아래에 있는 부분에 물을 쓰는 부분. 근데 이거는 이제 사수 용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수질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
그 수면 위에 이제 펌프를 설치한다라든지 이런 뭐 대책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. 그 제가 이제 논의사항으로 좀 적어놓은 부분인데요. 이건 이제 중장기 뭐 대책하고도 좀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.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뭄이라는 이슈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고, 다른 나라들은 뭘 하고 있냐라고 좀 보면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그 각 나라마다 여건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관로를 개선하거나 이런 신규 수자원을 확보하는 부분들, 또 아까 워터 그리드라는 개념을 좀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담당할 수 있는 기관도 좀 설립을 했고요. 미국은 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 물이 많은 곳을 적은 곳으로 보내는 약간 뭐 앞서 나온 그리드 개념입니다. 뭐 수로를 건설하는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이 대책으로 좀 추진이 되고 있고,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 기존에 이제 그 발전용 댐에다가 홍수 조절, 용수 공급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좀 추가하는 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아까 이제 보성강 댐 뭐 사례하고 비슷한데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상 상황이 됐을 때 발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좀 활용될 수 있다. 이런 측면에 착안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국제적인 동향을 보면 사실은 이 수원 간의 연계하는 부분, 앞서 나온 수원 간의 연계는 댐과 댐 사이의 연계가 될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뭐 농업용 저수지하고 댐과의 연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, 그런 거에 대한 좀 그 연결, 그래서 언제든지 비상 상황이 나타났을 때 대비하자라는 측면. 두 번째는 댐의 좀 그 활용성을 높이는 부분, 또 수자원을 다각화하는 부분. 앞서 뭐 지하수 저류댐도 나오고 토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저희가 지금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함께 남부 지역 가뭄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다양한 좀 대책들이 포함될 것 같고요. 그 가뭄 상황이 저희는 이제 남부 지역에 내일 모레해서 비가 온다라고 했는데 매번 저희가 전망을 볼 때마다 5mm 내외로 되게 적게 옵니다. 그래서 늘 좀 뭐 비가 온다는 소식에는 반가운데 상당히 좀 저희가 전망했던 거하고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도 좀 있다. 그러니까 4월, 5월도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뭐 비가 예년 대비해서 평년 대비해서 많거나 비슷한 수준이 온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안 됐을 때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가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대책들을 고민하고 관계기관들하고 협업해서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